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득신입니다. 오늘은 좀 사회자가 좀 바뀌었죠.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이어가지고 저희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는 앞서가는 팟캐스트답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여름휴가를 떠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풍 특보도 있고 그런 날인데 저 휴가 가신 진행자 두 분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분은요, 2016학년도 지금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그게 8월 6일이 100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100일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를 강타할 서스펜스 스릴러가 이제 100일 앞입니다. 진이 빠져가고 피가 마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야, 이제 100일이면 다 끝났다, 이제 자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이만한 스릴러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번 진로 레시피에서는 그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고3 교실의 실제 풍경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진 고민들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두 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곡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신영규 전무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잠깐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남양주시에 있는 판곡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고요. 실제로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 전문위원 신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수능이 100일 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지금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선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어떻게 여름 휴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두 분께서? 그 3학년 담임 또 수학 선생님은 네네. 방학이 없습니다. 예. 진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 수업해야 되고요. 아이고. 한 일주일 정도 있긴 있지만 네네. 그게 거의 어쨌든 아직은 방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신영경 전문원께서 어디 계획은 있으신지? 진로와 진학의 계절, 이 7, 8월은 예, 예. 이 뜨거운 여름은 예. 저희가 이제 진로 진학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지금 있고. 최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어떤 큰 행사를 또 대교협에서도 했다고 하던데. 이제 매년 하는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성황리에 마쳤죠. 그렇죠. 네, 엄청난 인파가 많이 몰려서 뉴스에서 계속 봤습니다.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놀이공원 놀이기구 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신 거 보면 정말 수능이라든지 대학 입학이라든지 이런 게 큰 관심이시죠. 어떻게 보면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 이제 고성도 오가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현업이죠, 현업.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여름 휴가는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현장에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대입상담 센터에서는 이제 대입 상담관이라는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 학부모들한테 상담을 제공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저희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게 온라인 상담 예약 오픈하자마자 한 15분 내에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거의 엑소라고 하는 엑소 정도는 아닌데 거의 준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 인원이 이렇게 차게 되면 우리는 네네. 이제 그 상담 인원만 상담을 제공할 그 분량을 가지고 이제 인력도 선생님들을 마련해서 가는데 이제 거기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우린 안 해주냐? 저 줄은 뭔 줄인데 그러냐? 그러면 보통 앉으시면 몇 분 정도의 그 학부모님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1시간에 2명씩, 30분 1인당 상담을 30분씩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한 20분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30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죠. 뭔가 더 전화번호를 내놔라, 이메일을 내놔라, 안 되겠다, 뭘 더 해줘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앉아 계시면 좀 안타깝기도 하시고 좀 그러시는 사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까 20분 만에 끝냈다는 경우는 굉장히 좋던지. 좋은 케이스고. 좋은 케이스라기보다도 방향성이 답이 없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런 답이 없거나 답이 너무 확실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의사분들도 제일 힘들게 이제 큰 병에 걸리신 분들한테
당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달을 하시는지. 처음에 지금 그 코엑스에서 상담을 한 지는 5년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눈도 맞춰야 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선생님을 위해서인가요? 저도 위하고 예, 당연히 내담자도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는 빨리 현실을 굳이 돌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반 담임이면 이 확 꽂아줬을 때 그 이후에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인간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반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는 정말로 그렇죠. 딱 그 순간에 모든 짧게 모든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돌려서 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군요라고 그러니까. 하면 제일 재밌는 게 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죠. 지금 이 아이의 성적이 그 분명히 이름은 자기 아들 딸의 이름이 있는데 실은 이 성적이 우리 아이 딸이 아니다. 이때 성적이 잠시 미쳐 있었다. 원래는 아닌데 중요한 건 부정하는군요. 중요한 건 나와 그러면서 이제 현실 부정으로. 아까 그 부모님한테 끌려온 경우는 이제 상담을 이제 3명이 사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고 아이는 왼쪽을 쳐다보고 있고 저는 그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상담하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이렇게 주제는 하나인데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면 어머니는 제 눈길을 피하면서 아이도 보기 힘드니까 먼 산을 바라보고 아이는 반대를 외면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럼 저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제일 많이.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눈은 못 맞추고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고 부정을 해야겠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미래 기대치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만남의 자리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되게 어떻게 볼까 죄책감도 되게 많이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는 오케이 오늘 지나면 모든 건 다 프리. 이제는 엄마가 아니까 나한테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가요? 글쎄요. 근데 예년과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수시 상담하는 형태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년 같은 경우는 무슨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라는 어떤 대학 중심의 상담이 계속 좀 진행됐었다면 특히 수시 같은 경우 지금은 무슨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거에 더 이렇게 목표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과를 갈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 과를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저 학부모님들은 또 눈을 돌리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무조건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0%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고요. 어머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따르긴 하겠지만 저 같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저 같다면부터 들으면 되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답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님 이렇게 질문도 하세요.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고 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페르소나 화법인가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빠라면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정말 놀라셨겠지만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상담하고 쉬고 나서 내 아들 정말 기특하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이렇게 집으로 가는 걸음걸이가 가벼운 학부모님도 계셨었던 반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야 생각보다 아니다 라든지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10대들은 화법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또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광고 쪽에 있는 이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10대 친구들 이렇게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성취라든지 성공지향적이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10대들은 뭐 행복이라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 10대래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인데 아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전후 세대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오는 게 발전이라든지 어떤 성장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는 학부모 세대가 봤을 땐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10대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겉멋내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방송이니까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런 상담을 하시고 지금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시고 학생들은 어떤가요? 지금 방학은 했습니다만 고3들
달력을 찢어가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사전을 찢어 먹으면서 하는 학생들은 안 보이고요. 전자사전이라서 네, 큰일 나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여름 방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띈 아이들은 현재 학교에서 여전히 아침에 똑같이 등교해서 방과학교 보충 수업을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최근에는 그 수시가 거의 한 67% 2대1 정도 수시 대 정시 비율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근데 수시에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1학기 기말고사 끝남으로 인해서 수시에 대한 나의 모든 준비가 끝난 아이들도 있어요. 완전 끝났네요. 예, 다음에 졸업식이네요. 수능 지금. 최저도 없고 네. 예를 들어서 면접도 안 보고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롤을 부실고를 탈피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정시한 학생도 있지만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에 지원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논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학년 내신이 끝났을 때 내 내신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신의 영향이 낮은 곳을 가야지. 그게 그렇죠.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논술 전형이나 적성 전형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안 되니까 준비하는 아이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딱 봤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붙을 줄 알았는데 성적을 딱 받아보니까 아니야 이걸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뭔가 해야 되겠어. 또 다른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러니까요. 하고 해서 논술과 적성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자기 생활기록부 보면서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렇게 여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엑스 또는 지방 각 교육청에서 저도 지금 토요일 날 7월 26일 날 광주광역시에 있는 진로진학 박람회 또 가서 거기서도 상담을 하고 토크쇼를 네네.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예, 예. 이런 다양한 수시에 관련된 설명회 또는 이렇게 상담 박람회 같은 걸 진행하는데 예, 예.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이 저 비교하는 이렇게 옛날이라면 뭐 개천의 용난 옛날에 그 학력고사 그렇죠. 세대 그때라고 한다면 모두가 수능에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각각 아이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여전히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아까 이제 내가 지금 요번에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될 줄 알았는데 모의고사도 보고 총알하면 이길 수 알았는데 뭐 지금 무기 하나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그런 결정을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어떤 그 작년도 입시 결과를 많이 공개를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내신 성적을 알고 있고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처 가본 자료가 뜨는데 네네. 일단 앞에 시작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자신은 3으로 4로 시작하는데 거기는 1라 2로 돼 있으니까 왜 저러지?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자신과 비슷한 숫자의 네. 합격자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기도 하고요. 실은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에 계신 진로진학 상담생님 그리고 실제로는 어머님의 그 무수한 정보력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 내신에 이 정도 모의고사 수준이면 어떤 대학교 갈 때 어떤 전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뭐 세팅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맞춰서 여기에 있으니까 갈까 말까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 그리고 실은 그런 결정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논술해야겠다라고 결정하지 않고요. 논술은 부모의 기대치 왜 그냥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돈도 꽤 많이 들고 굉장히 저는 사교육 논술이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더라고요. 실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간에. 실은 그게 아니로 그 논술은 학교에서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 몸에 배야 건데 되는데. 안 되니까 단기간에 하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거의 3% 살짝 넘어요. 그럼 30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무기를 장착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이거 지금 핵미사일을 날리시는 건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7월인데 아직 지금 희망을 꺾으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중요한 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자연계 논술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자신이 맞는 건지 모르고 그 위를 향하는 그 어떤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욕망에 의해서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신의 아니고 타인의 그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아이도 가고는 싶거든요. 그렇죠. 아 가고 싶죠. 이게 가는 방향이래. 중요한 건 동아줄은 내려오는데 어. 이게 썩은 건지 황금 동아줄인지 모르고 예. 어쨌든 잡아야지. 내려오니까 일단 잡고 보는 거죠. 아, 그거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대입 방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졌다?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나 뵈면 다 이해를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상담 방송에서 만나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예. 이미 이해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예, 뭐 저희가 보통 뭐 저쪽에 강남 대치동에 뭐 돼지 엄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시하면 학교만에 있다는 설도 예, 있고. 예. 예. 아니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상담할 때도 한번 그런 비슷한 분을 만났는데 자신의 딸은 재수를 하고 있는데 내신이 3등급인데 네. 자꾸 지방에 있는 의대에 입시 결과가 수시해서 몇 등급에서 끊어진지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적으시더라고요. 왜 적지? 절대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더라고요. 그래도 돌려서 말씀하셨네요. 안 된다고? 돌려서? 아니요. 그건 보여줬어요, 수치로. 근데 중요한 건 적는 걸 속도권에 추첨해가 기사 수첩인가요? 예. 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서 하는 거 보면서 자신의 딸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과연 저분이 딸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아, 그래요? 예. 저희 진로 레시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글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정도 이래요. 그 입학하는 방법, 대입 방법이 복잡해져서 특히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한번 풀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간단할 것 같아요. 고3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자신들이 할 때는 그냥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시험 딱 보면 그럼요. 열심히 성적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앉아서 수업 들으면서 문제만 계속 풀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입시라고 지금의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단순히 문제만 잘 푸는 아이가 꼭 세상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전엔 성공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져서 그런지 그렇죠. 대학에서 그 뽑고 자는 그 학생의 모습도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정시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큰 글을 읽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갖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같으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를 충실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빨리 인지하고 그 가고 싶은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교 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해온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덜 긴장하시면서 뭐 학부모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그 두 분이 두 분께 학생 학부모님께 네, 말씀드리자면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 뭐 수능 100일의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포털에 검색 치시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기적. 150일부터 계속 기적이 나와서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거 기적이.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반마다 한 명은 있나요? 그죠. 이렇게 많을 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지잖아요. 한 반에 기적만 있을 수는 없고요. 한 반에 기적이 있으면 그 순간에는 그 나락이 같이 공존하니까 더 힘든 거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쳐봤더니 이제 네네. 70일의 기적까지 나오고 60일의 기적부터는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안 와봐요. 60일,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구나. 네, 뭐 제가 뭐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고, 근데 이 그 운이라는 부분들 이거가 분명히 이제 대입에 네네.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번 저도 짧지만 경험을 몇 번 해본 결과는, 하지만 이 대입에서 치러지는 뭐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뭐 대학별 고사들이 그 운이 작용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많은 혼란이 스스로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이제 내 당일 컨디션이 어떻겠냐,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 저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조차 다 본인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야구로 따졌을 때 이승엽 선수가 또 명언들을 많이 남겼죠. 제 생각에는 제가 또 이제 뭐 이게 야구도 좋아하고 사인 야구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 패스트볼만 그러니까 직구만 치려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나 뭐 이런 변화구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고 갔는데 아유, 정작 좋습니다. 빈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골라서 1루로 출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공에 맞아서 대학교 입학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이 부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네네. 한다면 그건 사실 자기 합리화죠. 그렇죠. 그런 상담 사례가 많이 접수돼서 이제 그러한 분노가 게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나라 탓으로 돌립니다. 나라의 제도가 이렇게 잘못됐다. 지금 선생 이제- 신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그냥 그 수많은 그 자료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걸 평가원을 네네네. 이제 탓하기도 하고 수능 네, 빅데이터 네. 돌리면 평가원 욕부터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제가 상담 사례를 접해본 순간 네. 많은 경험에서는 이거는 결국 냉정하게 말씀하면 핑계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네. 덕담을 남겼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니 탓이다라고 하는 걸로 독설을 이제 마무리 스스로. 짓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네네. 적어지려면 적게 해주려면 네네. 이제 본인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고사나 응시 이런 시험 문제 객관적인 부분은 네.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이러한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마음가짐도 실력의 일부분이라는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네네. 생각이 들고 건강관리, 체력관리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내년 2월 때 추가 모집까지도 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야, 진짜 기네요 그러면. 네, 본인들이 이러한 이러한 그 컨디션이나 페이스 조절을 하는 능력도 본인의 실력 중에 한 부분이니까 네네. 잘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네네. 예, 좀 이러한 부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마도 영규 쌤이 이렇게 본인의 실력에 부모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 현재 수험생들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또 20평생이지만 예. 대학 가서도 아마 찍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찍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 20년 차거든요. 교직생활. 그래서 이 힘든 차를 겪었는데 또 가면은 또 그 힘든 더 힘든 이 세계가 펼쳐질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고생하고 있어, 잘하고 맞아요. 있어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맞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 학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사는 어떤 그 미래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의대, 그렇지. 의대 법대는 아니죠 이제 의대, 경영학과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기계공학과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의 눈이 어찌 보면 가장 그 뭐랄까 유행에 뒤처진 맞습니다. 고루한 어떤 맞습니다.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들 기자가 알면 다 하는 거라고. 예, 기자가 예. 제일 늦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시각을 아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입시키거나 네, 네. 하는 것들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론은요. 대화를 조금 더 이렇게 대화할 때 야 성적 어떻게 나왔어? 이번에 잘 봤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아버님이라면 아들 뭐 딸과 캠맥전을 칙 까면서 요새 뭐가 재밌냐? 뭐가 힘들어? 뭐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말 한마디 아이가 월컥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 친구들 아직까지 영혼 살아 있나요? 그렇게 섬세한가요 아직? 제가 아마도 perhaps maybe 예 아니 근데 아이들 보면 되게 밝아요. 밝고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회면에서 만나는 그런 거는 하나의 모습이 그냥 아주 작은 단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10대가 변했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학교 폭력을 나오잖아요. 하는 그 아이조차도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100% 분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아주 짧은 순간에 분노가 그냥 그 선을 넘은 것뿐이죠. 수능 100일을 앞둔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우선 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신다니까. 먼저 부모님께서 먼저 다가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